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패더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셨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신 패더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더님. 네. 아이고, 또 건강이 안 좋으셨어가지고 또 한동안 시들무에 오질 못하셨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유, 참. 그래도 다시 이렇게 또 건강해져서 돌아와 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패더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는 제가 들었긴 했는데, 이거를 먼저 선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뭐 예측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이게 예측은 될 텐데, 어쨌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걸로는 예측이 불가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키워드는, 저도 듣고, 이거 뭐지? 이거 뭔가 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늙은 여우거든요? 네. 네, 늙은 여우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패더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작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예. 네, 제가 한국에 와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을 때인데, 잠깐이지만 그래도 몇 년을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분명 중간중간 한국을 많이 방문했는데도 이게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다시금 빨리빨리 문화를 접하게 되니까 제 뜻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할 때도 급해지고 서둘러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한 일주일 정도 모토 캠핑을 떠나기로 해요. 제가 취미로 이제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캠핑을 항상 좀 제가 불편하고 이런 거를 좀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안 해본 걸 좀 해보자. 앞으로 이제 나이가 1살, 2살 더 먹을 텐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더 자꾸 밀어내지 말고 좀 부딪혀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전부터 또 한 번쯤은 해보고 싶기도 했었고 아이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내와 처갓집에 가기로 했었기에 그 스케줄에 맞춰 다녀오기로 하게 돼요. 서울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그재그로 내려가기를 원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다 갈아치워서 부산으로 가서 경상남도를 훑고 전라남도를 훑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에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또 요즘 대두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그 도시들이 많았어서 어쩌면 나중엔 기록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천천히 시골 위주의 여행을 하기로 했어요.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양산, 밀양, 김해, 창원 등등 계획대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경남의 어느 조용한 도시를 여행 중이었어요. 보통 점심때쯤 밥을 먹으면 제가 그날 마무리를 할 도시를 정하고 텐트를 필 만한 곳을 대충 점집어두고 출발을 하는 편이라 그날도 여김없이 밥을 먹고 옆 도시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사진도 찍고 관광지에 들려서 관광도 하고 지나가다 길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부릴 만한 여유는 다 부린 후에 생각했던 목적지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 종착지는 산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읍내같이 보이는 곳에는 1층 단층짜리 상가 건물들이 일자로 쭉 있더라고요. 완전 옛날 정미소 같은 그런 데도 있었고 다실, 다방 이런 데도 많이 있는 조금 옛날 그런 시골 풍경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편의점 같은 게 보여가지고 몇 가지 간식거리와 마실 것을 샀고 시골길을 통해 쭉 들어갔어요. 시간이 좀 더 지체되면 해가 지기 시작할 것 같아서 두 번째 맞이한 마을에 있는 정자 같은 곳에 텐트를 필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그 앞쪽에 있던 집에 들어가서 혹시 여기 마을 이장님 댁이 어딨냐 이렇게 여쭤보았더니 저쪽 끝에 가면 초록색 대문집이 이장님 댁이다. 왜 그러냐 해서 제가 여기 텐트를 피려고 하는데 가서 허락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쪽으로 갔죠. 이장님 댁에 가서 뭐 다행히 뭐 흔쾌히 마음대로 해라. 그 앞에 그 물도 있으니까 쓰던지 하고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뭐 모기랑 실랑이를 벌이면서 있는데 밖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살짝 빼꼼 열고 내다보니까 한 60, 70대? 60대? 예, 그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오토바이로 여행 중인데 오늘 여기 텐트를 피고 하루 묵으려고 한다. 근데 제가 마을 이장님께는 허락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자면 허리 아프다고 우리 집으로 가서 하루 자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뭐 숙소를 끊고 자도 되는데 이번 여행하는 동안에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여행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얘기해 주신 건 감사한데 마음만 받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와서 편하게 자면 좋은데 하면서 뒤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텐트 문을 닫고 그래도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갈 걸 그랬나? 내가 좀 너무했나? 라고 생각을 하며 누워있다가 잠에 들었어요. 한참 잘 자고 있는데 무슨 흡사 곰이 막 텐트를 잡고 흔드는 것 같이 막 텐트가 엄청 흔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그 비 소식은 없었는데 이게 비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소식이 없었는데 뭐지 갑자기 웬 비바람이냐 생각을 하면서 문을 이제 활짝 더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저 멀리서 그 할머니가 또 오고 계시더라고요. 우산도 안 쓰고 오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손짓으로 이리 오라는 손짓 있잖아요. 그렇게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가 오니까 걱정이 돼서 저리 나오셨나.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그냥 가서 하루 신세를 질까. 보니까 여태 신경 쓰여서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하루 신세 좀 지고 내일 아침에 나가서 뭐라도 좀 사다 드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재빨리 텐트를 막 정리해서 오토바이를 끌고 갔어요. 그 정자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고 그 가는 길에도 집들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근처의 집들도 그렇고 다들 한시에 한날에 리모델링을 한 건지 집들이 전체적으로 시골 마을 치곤 좀 현대적이고 깨끗했고 또 그 할머니 집을 들어갔을 때는 또 할머니 집 역시 혼자 계시기에는 좀 깨끗하고 넓었어요. 여느 가정집이랑 비슷한 모습이었고 하나 조금 특이한 점은 액자가 한 3개 정도 보였는데 다 사진에 할머니 혼자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냥 혼자 사진 찍을 수도 있지 하겠지만 다른 건 그렇다 쳐도 그 거실 TV 위쪽에 걸려있던 사진이 제가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할머니 집 가면 자제분들에서 손녀, 손주분들 해가지고 여러 명이서 사진 찍는 거 걸어놓는 거 아시죠? 그런 식으로 한 10명 이상의 가족분들이 함께 찍어서 걸어놓을 그 사이즈인데 가운데 혼자 떡하니 앉아 계시고 엄청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무섭기보다는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간이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이어서 할머니께서 다 젖었으니까 가서 씻으라고 보일러를 틀어주시고 소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제가 씻는데 한참 걸렸겠지만 처음 와본 집에서 씻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를 부담감이 있어서 엄청 빨리 씻고 나왔어요. 그렇게 씻고 나왔고 할머니가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셔서 네 밥은 먹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따뜻하게 물 한 잔 마시고 자라고 그거 아시나요? 결명자차? 그거를 한 잔 주셔서 먹었거든요. 그 후에 제가 보내드린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 방 2번으로 안내를 해주셨고 그 방 정면에는 큰 창이 보였고 그리고 그 우측에는 한 12자 정도 되는 장롱이 있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철봉기구, 벤치 같은 그런 운동기구들이 좀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불이 잘 펴져 있었어요. 겉옷들이 비에 조금 젖은 상태였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제가 창 쪽에 걸만한 데가 있어서 그쪽에 걸어놓고 뭐 보조 배터리들, 뭐 바디캠, 기타 충전이 필요한 것들을 충전기를 꽂아놓고 누웠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씻고 따뜻한 물도 한잔 했겠다. 따뜻한 방바닥에 등을 지지니까 예민한 저도 눈이 스르르 저절로 감길 정도로 노곤해지더라고요. 예, 그렇게 잘 자고 있었는데 뭐가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살짝 뜨고 앉아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잘못 들었나? 분명히 들었는데 싶어서 그냥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또 깊은 잠에 들려고 하면 삐그덕 삐그덕. 역시나 또 일어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밤잠이 없으셔가지고 거실을 돌아다니시나 생각하고 그냥 누워서 자게 됐죠. 그렇게 이렇게 자다가 일어났을 때 그 문 옆에 시계가 있었는데 1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행 중에 항상 6시 30분에 일어났었거든요. 저는 알람 처음 딱 그 음이 들리자마자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이 알람을 못 들었다는 것도 좀 이상했지만 그냥 와, 뭔 일이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위가 눌렸나 싶을 정도로 몸이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손끝부터 뭐 발끝부터 이렇게 온몸에 막 쥐가 나기 시작하면서 막 극심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진에 빠져서 잠이 들었어요. 또 그렇게 또 다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는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그때는 다행히 좀 자리에 앉을 정도의 힘은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걸 느낄 정도로 몸이 좋질 않았어요. 그렇게 막 기진맥진해서 거실로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가 안색이 왜 이리 안 좋냐며 밖에서 고생을 너무 해서 그런 건 아니냐고 아까 내가 몇 번을 깼는데 일어나질 못하더라. 우선 숭늉 좀 먹고 같이 병원 좀 가자고 몸이 안 좋으면 여기서 그냥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근데 숭늉은 챙겨주시면 감사히 먹고 가겠다. 앞으로의 일정도 있고 지금 이거 너무 민폐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어딘가로 이동하기에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루 더 있는 건 민폐다. 그리고 저 할머니께서 호의를 베푸시긴 하셨지만 마음속 한켠엔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바로 숙소를 잡고 뻗는 한이 있어도 여기를 떠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읍내에 있는 그 의원 같은 데 가서 진료를 받았고 제가 전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전해질 보충이 뭐 충분히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수액을 한 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고 나서는 확실히 이전보단 좋았는데 아직은 뭐 컨디션이 정상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서 하루 더 묵기로 하게 돼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5시가 조금 넘었던 시간이었고 할머니는 극구 사양했지만 제가 오는 길에 그래도 마트에 들리자 해서 거기서 제가 이것저것 장을 봐드렸거든요. 이때 당시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었기에 좀 이것저것 쟁여놓고 드실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장을 봐드렸어요. 그렇게 집에 와서 마당에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그 된장찌개부터 뭐 밑반찬들 뭐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제든지 놀러 와라. 뭐 애기들도 보고 싶으니까 가족들도 데려와라. 뭐 그런 이야기도 나눴고 그 할머니께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되니까 내일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라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씻고 나왔을 땐 또 따뜻한 결명자차가 있었고 그걸 마시고 또 방에 들어와서 아침에 이제 바로 나갈 수 있게 채비를 맞춰놓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다가 뭔가 멍멍한 소리로 알람 소리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알람 소리가 원래 탁탁 귀에 박히는데 물속에서 알람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이라 해야 될까? 멍멍하게 들리더라고요. 전날 술을 많이 마셨을 때처럼 뭔가 두통부터 그 몸은 일어났는데 뇌는 아직 덜 깬 느낌의 찌뿌둥한 새벽을 맞이했고
멍하니 그냥 5분 정도 앉아있다가 억지로 옷을 하나 입고 나갈 준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땐 회색 가운 같은 걸 입고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잘 잤냐고 여쭤보셨고, 예? 할머니 덕에 잘 잤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죠. 예? 할머니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러더니 제가 잤던 방에 가서 뭐를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 무슨 곱창 밴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름용 목토시더라고요. 할머니 아드님이 쓰려고 사놨던 건데 지금 멀리 나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이거 쓰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쓰라고. 그래서 안 받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끼면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안 그래도 요즘 낮에 엄청 더웠는데 딱 필요했던 거라고 오바스럽게 좀 리액션을 하고 이제 간단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왔죠. 나오는데 이 목에 쓴 여기서 뭔가 막 쾌쾌한 냄새? 좀 약간 불편한 냄새,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롱에서 꺼내었나, 장롱에 좀 오래 묵혀 있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틀 뒤쯤에 이제 이미 전라도까지 들어와서 그 남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첫 취재하는 날은 꽤 이게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 할머니 댁을 나온 이후로는 최대한 느리게 주변 여행을 하면서 텐트가 아닌 숙소를 잡고 자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근데 숙소 뽑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이 아닌 송풍 느낌의 바람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방을 얻어 걸려서 제가 카운터에 문의를 했더니 남는 방이 없어서 대신 숙박료의 반을 돌려드리고 사용을 해라라는 조건으로 이제 자게 되죠. 그 한여름에도 극세사 이불을 덮고 제가 그런 식으로 자거든요. 더위를 안 타서 한여름에도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날은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는 것은 포기하고 그 바디캠 영상이나 한번 정리하자 싶어서 노트북을 켰어요. 제가 유튜브나 어떠한 영상 편집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항상 기록물이나 영상물을 남기는 습관이 있어서 좀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게 영상들을 차례대로 정리하던 중에 뭔가 깜깜한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들어가니까 4편 이렇게 잘라서 나눠져 있었고 그게 할머니 집에서 찍힌 영상들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첫날 충전을 다 하고 둘째 날에 나오기 전날에 채비를 마친다고 제가 겉에 입는 외투에 이제 바디캠을 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착시킬 때 거기가 좀 뻑뻑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끼다가 힘을 주다가 전원이 켜졌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게 이제 기본 켜지면은 배터리가 상시 한 18시간까지도 녹화가 되는 거라 그게 계속 돌았나 보더라고요. 영상에는 이제 잠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한 12시쯤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회색 가운을 입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운을 벗으셨어요. 속옷은 하나 입지도 않은 상태셨고 말 그대로 알몸이었고 그렇게 제 쪽으로 누운 건지 뭐를 한 건지 바디캠이 이제 옷걸이에 걸린 옷에 위쪽으로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위쪽으로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아래쪽으로 제 쪽으로 누워버리니까 안 나오지. 모습이 그때부터는 안 찍히더라고요. 근데 영상 속에 한 시간상 23분 정도가 지났고 할머니는 일어나셔서 또 저쪽으로 처벅처벅 가서 벗어두었던 회색 가운을 입고 방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쯤에 같은 행위를 반복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3시 40분쯤에 또 들어오셔서 역시나 같은 행위를 반복하셨고 세 번 다 시간은 20분에서 25분 남짓한 시간들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건 내가 성폭행을 당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사실 제 몸에 살짝 뭐가 스치기만 해도 깼을 텐데 왜 잠에서 깨지 않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게 뭘까? 뭔 짓을 당했을까?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여행지가 아닌 할머니 댁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그 집 문을 두드리기가 두렵더라고요.
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인데도. 그 잠깐 고민하던 찰나에 그 문을 두드렸죠. 조금 지나서 그 할머니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할머니 목소리를 들리더라고요. 제가 할머니 저 패더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딱 여는데 그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벌써 왔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 그 말투를 보는데 왜 이렇게 소름이 돋는지 무튼 들어가서 내가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고 들어가서는 이제 노트북을 열고 할머니께 영상을 바로 보여드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있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진짜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건지 들어보고 싶어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할머니는 영상을 보면서 그 위에 저고리 같은 걸 입고 계셨는데 그걸 입에 갖다 대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고 싶은 사람은 저다. 할머니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저한테 손 안 댄 거 맞냐.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달라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기억이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내가 치매 초기래요. 저번에 말한 아들이 그 술 때문에 지병으로 먼저 가고 그 이후로 우울증도 오고 치매도 오고 그 할아버지는 또 뱃일을 하시는데 10여 년 전쯤 그때 이제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연락이 안 돼서 실종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이 집에서. 여기 동네 사람도 그런 걸 권유를 했는데 이 치매 때문에 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할아버지도 평생 못 찾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런 건데 내가 저런 행동한 건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난다고 울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딱한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선 얼마나 놀라겠냐. 사실 이거 실수로 내가 이 영상을 녹화했지만 이 영상이 아니었으면 이런 걸 당했다라는 것도 몰랐을 거고 그 할머니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몰랐을 거 아니냐. 할머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했더니 이 나이 먹고 내가 뭐하러 저런 상스러운 짓을 하겠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치료 잘 받을 테니 제발 할머니 한번 살려준다 생각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판단도 잘 안 됐고 우선 제가 어떤 성적인 피해를 입은지 안 입은지 사실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을 주변 어르신들 도움을 얻자 생각을 했고 할머니께 우선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셔라. 그래야 저도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알았다 했고 제가 원래는 동행해서 처방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이 할머니를 보내놓고 이 할머니가 여기 없는 동안에 제가 이 이장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방법을 좀 찾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할머니를 병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왜 그런 시골에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무슨 택시는 아니고 그 부르면은 이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병원으로 가겠지 싶어서 그렇게 했고 저는 곧장 이장님께 얼마 전에 정자에서 텐트를 치려고 이렇게 허락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뵙고 당연히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장님의 이야기를 쭉 들으시다가 저한테 혹시 총각 술 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은 안 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장님이 막걸리 한 통을 이렇게 갖고 나오시더니 그 밥그릇에 따라서 벌컥벌컥 드시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치매라고 하더냐고. 그래서 예, 치매라고 말씀하셨다. 방금 병원으로 이동하셨다. 그냥 아직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이제 관련된 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느 정도 증상은 맞아 보인다. 초기인 것 같은데 치료로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이 씨 땡땡 노인네 그러더라고요. 젊을 때부터 그 짓을 하더니 나이 처먹어서도 못 고친다고. 그거 병은 맞는데 치매는 아니라고. 그 할 맛이 유명하다고. 20년 전에는 동네 얼라들 집에 데려가서 챙겨준답시고 애들 씨 받아 먹고 감옥도 2번인가 갔다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씨를 받아먹는 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할머니 사람 올리는 여우라고 그 이따금씩 자네 총각처럼 이렇게 당한 사람들 몇 명이나 있었다고 지금은 나이 먹고 더한다고 저렇게 나가서는 또 몇 달이고 안 보이다가 들어와서 사고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뭔 얘기냐, 아니 뭐 아드님 얘기랑 할아버지 얘기도 하셨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또 했더니 그거 다 개뻥이라고 한 30년 전쯤에 뜬금없이 나타나선 이따금씩 마을 시끄럽게 만든다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든가 그냥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든 하라고. 와. 저게 저 할머니가 이제 나이 차서 감옥도 안 가니까 더 저러는 것 같다. 나도 막 감옥도 못 보내고 사실 빨리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에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어쨌거나 무슨 일을 당한지는 모르니까 그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데 몇 개 시골이 이제 통합으로 관리된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신고를 했죠. 근데 거기서도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예, 역시나 뭐 이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고, 그럼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합의도 못할 거고 나이도 많고 혹시 저한테 뭐 보리차 마셨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경찰분이. 그러면서 보리차는 아니고 결명자차 같은 걸 받아 마셨다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감기약 4-5알을 빻아서 넣었을 거래요. 그게 반년 전쯤에 심지어 이게 참 여기서 충격적인 건데 여자 2명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를 안 가리더라고요, 이 범죄를. 그래서 그 경찰분이 이제 이러다 진짜 사람이 한번 죽어나가야 뭐가 바뀔런지 자기네들도 이걸 알면서 어찌 할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설을 보내자니 자기네들이 뭐 강제성이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선 상황을 아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쾌쾌한 냄새가 났던 목토시는 그게 알고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할머니의 그 소변과 체액이 묻어있던 그런 거였어요. 그걸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범죄가 끝났을 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의 뭐 그런 거라고 해야 상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더라고요. 심지어 마을에 새로 이사온 귀농 부부나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이랍시고 막 줬었대요, 이걸.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잊지 못할 좋지 못한 이 기억을 안고 제가 여행을 접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어쨌든 그 할머니는 벌금형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생기고 집을 뭐 몇 달간 한동안 비운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목토시랑 등산 양말 같은 이 조금 바깥에서 힘든 일 하는 이 남자분들이 많이 쓰는 종류의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 소변이나 체액을 묻혀서 당근 땡땡에 팔아왔더라고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분이 50점대 온도를 갖고 있고 늙은 여우라는 닉네임을 한 당근마켓 빌런이에요. 이건 뭐 5000% 싫어하고 사실이라 혹시 당근마켓 거래하시다가 늙은 여우라는 닉네임을 한 분이 뭐 목토시나 등산 양말을 팔면 조심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늙은 여우가? 거기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게 활동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근 거기에 네. 혹시 검색하는 게 있네요, 뭐 닉네임 같은 거를? 그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예. 지금 혹여라도 늙은 여우라는 닉네임이 뭐 여러 명이 나오면 상관은 없긴 한데 저게 확실해요. 뭐 다른 거 바꿔 쓸지 모르겠지만 네. 저게 확실해요. 네. 늙은 여우. 네. 아마 연세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뭐 바꾸거나 뭐 이런 거는 못했을 것 같아요. 계속 사용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당근 그거 자체가 애초에 우리 동네만 검색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겠죠. 집을 비우고. 네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경남이면 경남권에서 이게 동네 인증은 뭐 2개로 해놓고 계속 인증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예. 동네에만 있으면 인증이 돼서 제가 예를 들어 뭐 서울이면
서초구에 있다가 음. 옆에 뭐 김포로 넘어가서 그냥 김포에서 또 인천 가면 바로 김포에서 거래가 되고 김포에서 하다가 또 아래 뭐 인천으로 가면 인천에서 거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으로 갔을 때 인증만 되면 되는구나.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뭐 지역이 계속 바뀔 수는 있는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잠깐만. 와, 나는 늙은 여우라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냥 늙은 여우라고 했겠거니 했는데 아이디를 그걸 쓰네요, 닉네임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유추가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게, 예. 저도 사실 그 나이 때 당근마켓을 사용할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예. 요즘엔 뭐 너무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뭐 한 70대 할아버지들도 당근마켓 하시더라고요. 요즘 당근은 진짜 다양한 연령층이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진짜 이상한 거 파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저번에 그 변남이 이야기 수준으로 너무 충격적인데요, 오늘도? 그쵸. 오늘 패더님께서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으셨는데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라면 정말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이분 또 현실 공포 자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 무섭네요. 예. 저번에도 정말 또 무서운 그런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오늘 또 패더님의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덕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덕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신을 보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도 많이 듣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뭐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꿈과 가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위 눌림 때 귀신을 많이 보는데 가위 눌림이 무서운 이유는 몸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본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덕션님. 네. 굉장히 선한 느낌을 많이 받네요, 목소리에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이게 선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네. 네. 왜 그러실까요? 근데 진짜 그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예. 진짜 우리 귀중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덕전님께서 처음으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지금 많이 또 긴장되실 텐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덕션이에요. 이 이야기는 꽤 오래되고 저한테 조금 길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최근에서야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여자친구가 너무 자주 보는 이렇게 돌비 라디오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하라고 했구나. 네, 여자친구분 혹시 옆에 계신가요? 지금은 없고 아마 듣고는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은 저는 대학교를 지방에서 나오게 되어가지고 군대 전역 후에 이제 지방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이제 조금 독특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호, 예? 저는 처음 들었었는데 가위 대물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위의 네. 대물림. 예.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집안 대대로 어렸을 때부터 일주일에 심하면은 7번까지도 가위에 엄청 시달렸었는데
막 정말 심할 때는 뭐 예지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당 관련해서도 이렇게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은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로 와서 그렇게 성인이 되고 가위 눌림이 점차 사라지는 시점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피곤하면은 한두 번 눌릴까 말까 할 정도로 더 이상 일상생활에는 가위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빈도가 약해졌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제 제 자취방에 여자친구가 동거 아닌 동거를 한 3달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 자취방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네. 거실 하나에 방 하나가 있는 투룸이었는데, 이제 그 작은 방을 침실로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창문이 너무 크니까 암막 블라인드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냥 평범한 그런 자취방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과 특성상 실습을 좀 자주 나가는 그런 과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지가 조금 먼 경우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5시 반쯤에는 집에서 나와야지 실습지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침 일찍 나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볍게 배웅을 해줬었는데, 네. 근데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배웅을 해준 다음에 바로 다시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했던 일이, 이제 여자친구가 배웅해주는 시간대가 네. 새벽 5시니까 해가 좀 들어올락 말락, 빛이 조금 들어올락 말락 할 때였는데, 네.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블라인드를 끝까지 내리고 여름이어가지고 선풍기를 발 쪽에다가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자다 보면은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가위 눌림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위에 그렇게 많이 눌려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여자친구는 오랫동안 그렇게 가위에 눌렸던 사람이라 깨는 네.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눈을 최대한 크게 뜨는 거였는데, 이렇게 막 필사적으로 눈을 크게 뜨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위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가위에 눌리니까 네. 이제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고 애를 엄청 썼대요. 예. 근데 이상하게 블라인드 밑이 엄청 신경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풍기 바람에 블라인드 밑이 펄럭이면서 빛이 들어오면은 뭔가 검은 형체가 살짝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다가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기에 여자가 있구나. 그렇게 가위에 깨고 나면 둘러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제가 앞전에 얘기를 했듯이 여자친구의 그 가위 눌림이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상했는지 저한테 오빠 나 자꾸 가위에 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 귀신을 믿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요즘 좀 여자친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장난치면서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실습이 끝나고 여자친구도 집안일이 잘 마무리되어가지고 여자친구는 다시 본가에 가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장거리다 보니까 잠자기 전에 여자친구랑 간단하게 통화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빠, 그 집에서 혼자 자는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길래 괜찮지 왜? 이랬는데 여자친구가 그제서야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그렇게 실습만 나가서 집에 혼자만 있으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가위를 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워낙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걸 좀 다독여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가위를 눌렸었더라고요. 예. 이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제가 자취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꿈인지 가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취방에서, 혹시 여기 아이팟이라고 아시나요? 아우, 저 있었어요. 필터 짜는 거. 네, 맞아요. 네. 조그만한 MP3잖아요, 그게. 나노인가요? 아니면 클래식인가요? 나노야. 나노, 와. 그 MP3를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이제 MP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줄 이어폰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줄 이어폰을
아이팟에 꽂으려고 하는데 왠지 계속 안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안 꽂히지? 안 꽂히지? 이러고 있었는데 순간 옆에서 어떤 여자가 꽂히는데 하는 동시에 막 엄청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이구나. 그 경험을 제가 겪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저도 그게 생각이 나니까 막 얘기해주니까 여자친구 막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서 여자친구를 좀 진정시키고 다독여주고 통화를 딱 끊었는데, 그 웃음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었더라고요. 예. 이제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로 올라가는데요.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 당시에 저는 태권도를 다녔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저녁 8시 부를 했었는데, 8시 부가 한 9시 반이면은 끝나는데, 이제 저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이신 데다가 출당도 좀 잦으시고, 태권도장도 그렇게 집에서 멀지 않아서 통금이라는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권도가 끝나면은 근처 친구 집에 가서 뭐 늦은 저녁을 먹든가 야식을 먹든가 좀 이렇게 놀았었는데, 그 당시에 닌텐도가 또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닌텐도 64. 네, 그쵸. 예. 그렇게 닌텐도로 신나게 정신없이 놀다가 한 12시쯤인가 갑자기 졸음이 너무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제 집에 가서 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려고 친구 집에서 나왔는데 그날따라 달이 너무 유독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도 오늘 달 진짜 밝다.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밝은 것 같아. 이러면서 막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겁이 많아가지고 되게 큰 길로만 다녔었거든요. 네. 그 큰 길에는 가로등도 많고 사람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길로만 다녔는데, 오늘따라 유독 달이 너무 밝으니까 조금 덜 무섭기도 하고, 너무 진이 빠지고 졸리기도 하니까 빨리 집에 가려고 이제 잘 다니지 않는 학교 옆에 골목길이 있어요. 거기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어가지고 그날은 그 길을 택하게 됐죠. 제가 그랬을지 말았어야 됐는데, 거기가 워낙 어두운 길이기도 하고, 지금은 가로등이 여러 개가 설치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 딱 2개만 있었거든요. 그 골목길 초입부에 하나, 그리고 중간 지점에 하나, 이렇게 딱 2개 있었는데, 요즘 그런 가로등이 아니라 저희 옛날에 그 주황 색깔 불빛 나는 가로등 아세요? 옛날엔 다 그랬죠. 요즘 LED지만. 그쵸. 예. 네, 그땐 흰색 그런 LED가 아니라 네. 그런 이제 주황 색깔 가로등이었는데, 이제 이게 살짝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골목길 초입부에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가로등이 보여요. 가로등 머리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가로등이 깜빡깜빡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섭게 갑자기 왜 저렇게 깜빡깜빡이지? 무섭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래도 달이 밝아서 너무 다행이다.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겼죠. 그래서 골목을 딱 꺾으면은 그 2번째 가로등 있는 길이 딱 하고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그 2번째 가로등 아래 머리가 조금 덥수룩하고 검은색 점퍼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줄 이어폰을 끼고 가로등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섭잖아요. 진짜 진짜 오줌이 지릴 정도로 그 당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정중거리면서 갔는데, 이제 그 여자를 딱 지나치려는 순간에 그 여자가 휙 돌면서 벽을 바라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등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움찔하고 놀랐는데, 뭐지? 왜 저래? 너무 무섭다. 모르겠다 이러면서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데, 한 2걸음, 3걸음 지나갔나? 근데 갑자기 막 히히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갑자기. 정말 이 웃음소리를 제가 뭐라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말 중저음인데 하이톤? 2명인데 1명 같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목소리여가지고 표현하기가 힘든데, 정말 이 말밖에 설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중저음인데 하이톤. 너무너무 이질적인 느낌 막 들면서 정말 뒤도 못 돌아보고 뛰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막 뒤도 못 돌아보고 막 부들부들하면서 미친 듯이 막 뛰어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와 진짜 심장은 막 쿵쿵쿵쾅 거리지. 근데 부모님은 다음날 또 출근을 하셔야 되니까 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이불 뒤집고 막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게 전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 방을 먼저 살짝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제 방에 딱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데 옷장이 있고 예. 그 사이에 이렇게 침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방에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잘 기억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골목길 일이 있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났나? 그날 어머니는 교회 행사 때문에 조금 멀리 놀러 가시고 아버지는 지방 출장 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안 계신 날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네이트온이라고 혹시 아실까요? 지금의 디스코드 같은 게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친구들이랑 음성통화를 하면서 게임을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7살 어린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으니까 동생이 막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엉아 하는 거예요. 엉아? 예. 그러니까 제 동생이 형이라고 안 하고 엉아라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헤드셋 끼고 음성 채팅하면서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아 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그냥 게임하면서 왜? 이랬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그냥 다시 게임하는데 조금 뒤에 또 다시 엉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게임하고 있는데 계속 부르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다시 게임 해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바로 다시 엉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헤드셋을 팍 벗으면서 왜 자꾸 불러? 이러면서 소리 나는 쪽으로 휙 고개를 돌렸는데 왼쪽이었어요 그게. 정말 당연하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거실에서 동생이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고개 돌린 방향은 옷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지? 와, 동생 지금 장난치는 건가? 뭐지? 미친 건가?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생이 그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래가지고 사촌 동생이랑 이모 집에서 자겠다고 안 들어온 날이었어요. 와, 진짜 막 손발이 부들부들하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거실로 뛰쳐나왔어요. 거실로 뛰쳐나왔는데 이제 그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제가 방에서 나오면은 뭐 꼬리를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방 뛰면서 반겨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됐는데 정말 망부석처럼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다 막 고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제 방에서 엉아 이렇게 들리는데 이번엔 그 동생 목소리가 아닌 3일 전쯤 골목길에서 들었던 그 이질적인 목소리로 엉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강하지 않고 같이 게임하던 친구 집을 정신없이 뛰어갔어요. 진짜 미친듯이 뛰어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막 이랬어가지고 이제 다음날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겪은 일들을 미친듯이 막 쏘아붙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방에 있던 옷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제 직장 상사분이 이제 집안 인테리어도 바꾸면서 가구를 바꾸게 돼가지고 이제 거의 산지 얼마 안 된 옷장이라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냥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는데 직장 상사분의 아내분과 그게 소통이 잘 안 됐는지 아내분이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주기로 한 옷장을 밖에 있는 분리수거장에 내놓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착각을 하고 이제 누가 내놓은지도 모르는 옷장을 가져오셨던 거였어요. 아이고. 네. 이제 그걸 자개장이라고 하나? 네. 검은 색깔의 저
너무 깨끗하고 되게 이쁜 그런 옷장이어가지고 착각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옷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며칠 뒤에 계속 저한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여가지고 찝찝한 마음에 할머니께서 이제 네. 사람을 불러서 바로 옷장을 이렇게 처리를 하셨고, 그렇게 처리가 돼서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었는데, 제가 너무 의문인 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 이게 트라우마 같은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를 내가 여태까지 귀신을 안 믿는다고 할 정도로 왜 잊고 살았는지, 아니 잊었으면은 잊고 사는 건데 왜 그게 다시 또 이렇게 왔는지, 그게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뭔가 모를 현상들이 계속 생겼었는데, 뭐 자잘하게는 이제 자다가 뭐 여자 숨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뜬금없이 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렇게 막 엄청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일로 뭐 기도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어졌는데, 예.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기억이 남는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야. 표현 자체를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소름이 진짜 쫙 끼치네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소름이 진짜로 전신에 끼친다고 해야 되나? 엉아. 아니, 그러면 이런 일들을 네. 겪었다고 칩시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여자친구분도 꽤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죠. 좀 몇 개, 좀 한두 가지 좀 짧은 거 있으면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주고 싶은데 여자친구의 아직 허락을 못 구해가지고 엉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뭐 여자친구는 워낙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네. 가위 눌림이 있으셨는데, 아버님께서 가위 눌림이 조금 심하셨는데 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점차 없어지셨대요. 없어지셨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초등학교 때 그거를 물려받았다고 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아버님이 가위가 없어질 때쯤 여자친구한테 그게 가위가 끊임없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위 눌림을 계속 겪으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 기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무당도 찾아가 보고 막 그랬는데 해결이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의 그 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연관이 돼가지고 진짜 막 예지몽까지도, 막 어머님 아버님이 교통사고 날 뻔한 거 일이 꺼가지고 뭐 그랬던 경험도 있고, 너무 많죠.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허락을 받으신 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네.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가위 눌림이라는 거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에이 그거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겪으면 진짜 무서워요. 가위 눌림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저도 이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계속 잊고 있다가 이제 그런 가위 눌림이 계속 떠오르니까, 와, 그 여자친구의 평소에는 그냥 이러면서 들었던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네요. 근데 네. 덕션님이 겪었던 거는 뭐 가위나 이런 꿈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잊고 있었는데 그게 네. 가위나 꿈 같은 걸로 다시 찾아오니까, 그땐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지. 처음에는 그렇게 겪은 게 아니에요. 진짜 보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따지면 덕션님도 살짝쿵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건 미스테리한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걸 잊고 살았는지, 그게 지금 왜 다시 왔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데, 네. 뭐 제 주변에는 이렇게 흔히 뭐 그러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네. 의문점으로 남기면서, 근데 지금 당장 이제 그게 다시는 없고 해결됐다는 게 너무나도 저한테는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덕션님께서 처음에 또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 거고, 다음에 또 준비가 되시면 저에게 또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친구분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듣고 계신다면? 아쉽잖아요. 또 이런 기회가 흔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옆에서 여자친구가 엄청 기도도 많이 해주고,
이제 이렇게 4년 정도 만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아이고. 두 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은 역시 위대합니다. 네, 사랑은 역시 위대하고 일단은 와, 엉아 레전드다 진짜.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진짜로. 엉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덕션님 같이 자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이번 이야기.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공포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요.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이 결국에는 어마무시한 공포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야기하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